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학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부동산의 활동 현상 뭐 이런 데에 대해서 1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학이 무엇이냐? 자,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 권리 분석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압축을 한다면은 소유 활동과 그다음에 거래 활동, 그다음에 행정 및 정책 활동 뭐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 활동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을 이용하는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활동, 그다음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소유 활동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거래 활동에 들어가면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임대차를 놓는 임대차 활동, 대차 활동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행정 정책 활동에 가면은 행정과 정책 활동 쪽에 가면은 또는 뭐 정책 및 행정 활동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제 각종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활동을 갖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률화 시킬 수 있는 이론과 이 개발된 이론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했을 때 그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다가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법률적 측면에 법학 같은 거 있겠죠. 그죠? 법학, 뭐 공법, 뭐 사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법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학,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공학,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뽑아내겠죠. 그죠? 하나로 정리를 한 것이다. 그 얘기. 종합시킨 것이고, 이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이라고 그러고, 전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 총망라한 그러한 이론 학문을 갖다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학이다, 즉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학 그러면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과 관련된 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망라한 학문, 즉 이론이다 해서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은 크게 종합과학,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사회과학, 세 번째 뒷페이지 넘어가면 나오지만 경험과학, 그 다음에 규범과학,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과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단일 학문이 아니고 이 부동산학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법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공학, 이러한 학문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학문이다,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용사회과학이라는 의미는 실제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부동산 투기 현상이라든가 부동산의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이고,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과학이다 보니까 실천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또는 응용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인생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순수 과학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시험에도 나왔지만 부동산학은 우주 인생 기본 원리와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순수 과학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절대적으로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문제 등 현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응용할 수 있는 행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입니다. 즉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에 규범과학입니다. 즉 부동산 이론과 실무 지식은 부동산 활동 과정에서의 그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규범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응용사회과학, 그 다음에 경험과학, 규범과학이지 순수과학이 아니란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시험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해가지고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보기 문제로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그러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입니다.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는 아까 보셨던 소유 활동이라든가 거래 활동, 그리고 정책 행정 활동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들어갔을 때 바로 부동산 이용 활동, 개발 활동, 관리 활동, 그 다음에 중개 활동, 감정 평가 활동, 권리 분석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법칙성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칙성이죠. 똑같은 유형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법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현상에는 여러분이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가 구배 현상. 자, 지가 구배 현상. 지가 구배 현상이라는 것은 지가가 도심에서는 지가가 상당히 높지만은 이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배를 그리기 때문에 지가 구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지가는 도심에서는 이렇게 기울기가 아주 급하지만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이 부분이 기울기 부분이 완만해집니다. 이게 지가 구배 현상을 이루는 현상.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지역, 즉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인근 지역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애를 마감할 그런 리듬과 똑같이 흘러가는 걸 갖다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이랍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이 단위 개발이 되었다고 봤을 때 이 인근 지역은 처음에는 성장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 그 다음에 천이기, 그 다음에 악화기, 악화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천이기에 빠지는 그런 아주 더 노쇠해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마지막 생애를 마치는 그런 단계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빌딩의 에이지 사이클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법칙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습을 하실 때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는 걸 갖다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소유 활동, 거래 활동, 그다음에 정책 행정 활동이 있다. 소유 활동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부동산 이용 활동, 그다음에 개발 활동, 관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거래 활동에 가니까 부동산 취득 처분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활동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현상에는 인근 지역의 에이지 사이클 현상, 그다음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도시 자체가 아주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으로 개발되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있더라. 또는 이 지가 구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부동산 현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바로 부동산 연구 분야가 뭐냐 하면은 바로 부동산 환경입니다. 이 부동산 환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기초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 결정 분야, 그다음에 부동산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결정 분야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즉 부동산 의사결정 뭐겠습니까?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금융을 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자금융통이죠. 돈을 빌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 분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결정 분야는 과거에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부동산 결정 분야는 해서 1번 물리적 특성, 법률, 시장 이렇게 하고, 2번에 갔을 때 세금, 금융, 3번 마케팅, 관리, 평가, 그 다음에 5번 개발, 금융, 투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5번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 이 부분을 학습하실 때는 개발의 개자, 그 다음에 금융의 금자, 투자의 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 강아지가 있죠, 그죠? 강아지, 개.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통틀어서, 그죠? 짐승의 종류를 통틀어서 우리 가금류 하잖아요. 짐승 금자 썼지 않습니까, 그죠? 금자. 그 다음에 사움 투자. 그래서 개와 닭이 싸우면은 결정이 난다. 개, 금, 투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절대 시험에 여러분이 응시하시러 가는 그날까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금융, 투자, 개금, 투가 부동산 결정 분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받습니까? 우리가 자문도 받겠죠, 그죠? 자문도 받을 것이고, 또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중개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개발됐을 때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로 가치가 되는 건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기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분야는 부동산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부동성이라든가 부동성,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뭘까? 자본이라든가 노동을 투입해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부정성, 그리고 부동산은 계획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개별성,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서로 붙어 있다는 인접성, 그리고 토지, 특히 부동산 중에서 토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마모가 된다든가 파괴가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영속성,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이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법률들,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가장 접하는 것이 바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부동산 사법, 민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지적과 관련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 이런 법률들, 그 다음에 시장,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세금, 금융, 이런 개념들이 바로 부동산 기초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환경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동산 결정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는 걸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